자, 오늘은 비만대사 수술의 역사 6번째 편입니다. 제목은 최소 침습 수술, 복강경 수술의 시대인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비만대사 수술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80년대에는 발전을 거듭하는 진화의 시기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1990년대는 외과 수술 역사상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강경 수술의 등장 때문인데요.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 분야에서 복강경이 등장했는데, 외과 분야에서는 담낭, 저희 슬개 수술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전 영역으로 폭발적으로 늘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개복을 하는 경우가 더 적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복강경과의 만남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비만 환자는 복벽증이 두껍기 때문에 개복을 해야 될 때 좀 많이 째야 됐고요. 본래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 또 호흡기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회복이 더딘 면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이 나오고 나서는 환자의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고 때문에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돼서 이 비만대사 수술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만대사 수술이 복강경 수술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영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993년 미국의 윗그로브와 클락이라는 분이 복강경으로 위의회수를, 같은 해에는 브로드벤트와 캐토니아라는 분이 첫 복강경 위밴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1999년에 가그너라고 2단계 수술요법을 제안하신 가그너 선생님이 12장치 연수를, 2000년에는 레간과 또 가그너가 위 소매절제술을 복강경으로 성공함으로써 비만대사 수술의 복강경 시대가 제대로 열립니다. 한국이 비만대사 수술의 그 국민의료보험 적용이 2019년 작년 1월 1일부터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험 적용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보험으로 갈지 아니면 비보험 형태로 갈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2018년 7월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비슷하게 나온 것이 모든 수술은 복강경일 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복강경 위 소매, 복강경 루아이, 복강경 12장 치안술 등등의 이 수술들이 다 복강경이 아닌 개복을 했을 때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복강경일 때만 인정한다. 가령 복강경을 원치 않는다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예전에 수술한 것 때문에 늘어붙어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못하는 환자한테서 개복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만대사 수술은 복강경 수술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로봇으로 이 비만대사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로봇 비만대사 수술을 좀 언급하자면, 로봇은 접근이 어려운 부위일 때 그 빛을 냅니다. 복강경으로 해도 아무 제약이 없는 부위를 단지 로봇 장비로 하니까 더 정확하다는 좀 이해 불가한 이유로 특화시키는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환자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전립선이나 난소, 직장암처럼 골반 안에 있는 장기를 수술할 때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나 수술 절차나 똑같습니다. 불편함도 별로 없습니다. 로봇으로 되면 복강경으로도 당연히 됩니다. 로봇만이 가능하다는 말은 좀 모순이고요. 잘못된 말입니다. 이제 막 보험화돼서 환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치료 비용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로봇으로 하면 한 1,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 국가보험을 한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든 것은 환자분들의 판단이지만 비만대사 수술을 포함한 몇몇 분야에서는 굳이 로봇 수술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비만대사 수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그 원인에 복강경 수술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 수술은 아직은 좀 이르다거나 아니면 좀 과비용일 수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